네,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가셨고요. 이후에 또 이낙연 대표도 갔고, 또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을 예정이잖아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읽히는데 이게 좀 지나친 것인가? 아마 국민의힘도 이낙연 대표급으로 뭐 추진위원장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을 네. 가지고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한 번 오셔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고 메가시티 얘기했다 그래서 그 표심이 흔들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 인기 없어요. 더 오셔도 돼요. 더 오셔서 얘기를 해도 우리 부산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그다음에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 부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요. 네. 얘기하세요. 그 얘기 계속 하실래요?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통령 계속 오시라 네. 한 것과 똑같이 제가 되돌려드리면 대통령이 가신 거에 대해서 매표행위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탄핵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시면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선거운동 제가 그 대통령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민주당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거기 가셨겠어요. 선거운동 하러 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비판한 거고 선거운동을 하러 가셨다 그래서 그게 선거운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특위위원장을 맡는 거 저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의 전체적인 정서는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반대가 많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자극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의지를 가지신 거는 고맙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더 논란이 불러일으키시면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실질적으로 건설되는데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는 좀 빠지고 전문가 그룹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국난극복위원장 이걸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덕도 추진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설계를 하겠어요. 뭐 벽돌을 쌓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만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이 이것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 상징적 의지의 표현인 거죠. 아니 근데 그 직을 그 추진위원장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대통령 경선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통령 경선 예비 후보가 타 후보도 있을 텐데 당의 당직을 맡고 있다는 불공정 경선 아닌가요? 아니 장제원 의원님 근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는 시비는 거야? 아니고 민주당이 그쪽도 열심히 하세요. 불공정 경선을 하실까 봐. 그 전에 그만두시겠죠. 그게 걱정이 돼서 경선 뭐 문제를 그것도 이재명 지사도 그만두겠지. 저희 대학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그 대선 전초전인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단일화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는 이제 단일화가 진행 중인 거고요. 열린민주당 그 김진애 후보와라도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김진애 후보는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끝까지 이제 경선을 잘 치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긴 시간 동안 TV 토론도 여러 번 하고 본인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을 원하겠죠. 단일화? 예. 그 민주당도 별로 관심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그게 단일화 하든 안 하든 그게 지성이면 큰- 감천이라고 네. 계속 단일화를
아니 하면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되고 뭐 이게 달라지나요? 아니 왜냐하면 당락을 결정질 수 있는 표가요. 그럴 수 있죠. 예. 한명숙 총리 때 오세훈 때. 아니 근데요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나오더라도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그걸로 다 모여요. 어차피 단일화 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단일화는 정말 무슨 뭐 시너지나 컨벤션 효과 이걸 기대하기 할 수 없는 그런 단일화고 사실 당장 김진애 의원이 3년 3개월 난 국회의원직을 던졌어요. 근데 별로 화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김진애 의원 뭐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단일화는 이게 별로 그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마저도 별로 관심 없는 단일화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박영선 후보 그냥 잘 그렇게 아니 성공하세요. 저희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절박한 척하는 거겠지. 야권 단일 후보와도 초접전이기 때문에 1%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훨씬 더 강한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우리도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는데 잘해보시라니까요. 죄를 뿌리고 그러시죠. 아, 죄는 안 뿌리고 네?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 자,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예비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깬 건 아니죠. 사실은 외연 확장 측면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앞섰거든요.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에서는 나경원 그리고 비당원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이 돼서 본선 경쟁력 이런 걸 보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오세훈 후보로 표를 모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중도 노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이미 지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되는 시정. 그것은요, 인수위도 없이 바로 개표 당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에 비해 오세훈의 경쟁력은 시정 경험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리고 박영선과의 본선 싸움에서는 나경원보다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온 거죠.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비교적 덜 비호감도가 또 있었던 것도 하나의 승리의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최종 파이널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미국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당연하지 2012년 않죠. 때도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누가 단일화가 되든 간에 자신은 열심히 돕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까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것 아니 같은데. 뭐 찍힐 때 찍히더라도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질문을 할 때 적합토를 물을 것인가 아니면 뭐 경쟁력을 물을 것인가도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미묘한 갈등이 있건 뭐 어떤 질문지가 됐던 뭐가 됐던 됩니다. 될 거다. 왜냐하면 예. 그 후보들이 이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둘 다 출마를 하면 박연선 시장 만들기 운동 본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민주당이 또다시 상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후보 앞에 당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활을 건 전쟁이에요. 국민의힘 오세훈. 그러면요. 국민의당 안철수를 다 이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지도를 묻냐
경쟁력 예. 적합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단일화 표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식, 뭐 날짜, 시기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앞에 당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지막 승부수 단일화 방식에서 당명 넣자라고 갈 거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저는 최종 파열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가능성이 51%. 예. 된다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 단일화. 그리고 선거운동에 서로 비협지적인 그런 걸로 간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바를 그렇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논리를 맞추는 제가 거 아닙니까? 원하는 바에. 김종인학 박사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입니다. 예. 김종인과 안철수의 감정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요. 자, 예를 들면요. 안철수 기호 4번으로 서울시장 못 이겨? 2번은 달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안철수 본인이 단일화의 장애물이야. 또 하나. 안철수의 지지율은 진짜 지지율이 아니야.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워딩이에요. 이거는요. 단일화 판 깰 때 쓰는 워딩입니다. 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역사도 감정에 의해서 방향이 막 뒤틀렸는데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릴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학 박사라고 하시는데 박사학위를 이번에는 인정 못 하겠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때 달라요. 아, 그래요? 3자 필승론 얘기하시는 분이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 단일화가 안 되면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누구든지 간에 집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감정으로 부딪혀서 단일화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제가 동의하는 거는 뭐 4번은 내가 선거를 도와줄 수 없다. 참 유치찬란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지만.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 후보가 되지 않으면 선거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으로 나가게 되면 4번을 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단일화 불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말 유치찬란한 얘기예요. 단일화가 되면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 예. 후보가. 그 후보의 뜻에 따라서 그 후보가 가장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보의 일임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예. 이렇게 쓰고 안철수는 그냥 국민의당 없이 안철수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안 이어서 되는 방법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그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후보는 이낙연 대표겠죠? 저희 여당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놓쳤다. 예. 네, 그랬을 때는 당장 이낙연 책임론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가 직전 당대표고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상대적인 반사이익 이재명 지사는 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놓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서울시장을 저희가 놓치게 되면 급격한 정부 여당의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죠. 그거는 조금 정확한 분석을 하셨네. 냉정하고. 이 민주당이 부산시장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포기를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덕도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외에 정말 뭐 다른 어떤 이슈를 지금 전혀 제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부산시장 패배는 이미 자포자기인가요? 많이 오만해지셨네. 오만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바닥 정서 자체가 그래요. 예. 저희들이 좀 더 겸손하게 한다 그러면 부산시장은 이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서울시장인데 예.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낙연 책임론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에게 심각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세론이 급제동이 걸리고 이제 친문 세력들은 서울시장을 승리를 한 것을 업고 제가 볼 때는 제3의 후보들을 찾아 나설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가요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갈라치기 붙이기 용으로 친문 대안 제3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회자되고 있는 후보들로 그냥 갈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정도로 진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저희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예측 불허의 승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겼을 경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몇 연패잖아요, 지금. 저희가 열린우리당 때 연속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 리더십에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장 김종인은 물러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군웅 할거이 시대, 백가쟁명의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대선은 또 코앞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후보를 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제 빠지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판을 크게 아마 거의 지진 강도 7도 이상으로 뒤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권 지형을 논하기 전에 우리 야권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소용돌이 치겠죠.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를 했을 경우에 이건 특별히 또 박원순 시장의 잘못으로 일어난 그런 선거에서 마저 우리가 졌을 경우 또 단일화를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을 경우에는 그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겨도 우리 당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야권은 재편의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을 경우에는 이 서울의 단일화된 후보 중심으로 세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박형준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박형준 후보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이 돼서 이 서울 부산을 잇는 중도 보수 세력들의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든 윤석열 변수와 함께 어우러지면 차기 대선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 이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틀 연속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은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재 풀이 가동되어지는 범야권의 통합정당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과 정말 내년에 대권을 놓고 일합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부각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저희가 뭐 보궐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가능성을 보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민주당 쪽 변수 하나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곳에서 모두 패할 경우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개헌론으로 국면을 전환한다라는 뭐 예상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당원을 바꿔서 경선을 좀 연기한다. 지금 이재명 그 지사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최악의 경우 패배했을 경우 개헌론으로 틀어막는다. 또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이고요. 그럴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되고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눈 가리고 하면 꼼수거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때의 경험을 보면 중심이 흔들리면 이것저것 이렇게 잡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분열상, 내부 싸움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가장 걱정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갈수록 사실은 그게 이제 깃발 싸움 비슷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밟고 가자
이런 게 있으면 최악이거든요.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 경륜이 쌓여야 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요. 참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올바르게 갈 거다 생각하는데 뭐 자신들이 만든 뭐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 출마시키는 당이 정말로 믿을 수 있겠냐 싶고요. 자, 뭐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또 퍼플. 이 색깔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나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색깔은 아니네. 뭐 우리 색깔은 뭐 다양하니까.